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모음집, 이른바 같을집 우리가 몇 번부터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네, 안 들으셨던 분들은 강좌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풀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어떠한 마인드로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내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풀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다가 무슨 뭐 이론서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옆에서 놓고 이렇게 풀으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설집 봐가면서 또 이렇게 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로 응용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문제들로 제가 이렇게 딱 구성을 했으니까 기리집 공무원 같을집 오늘 그 첫 번째 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나와라. 6번 문제가 아니라 6페이지죠. 네, 말이 헛나왔어요. 6페이지. 신석기 시대의 사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 쭉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제가 출전을 했습니다. 2016년도 지방직 7급 공무원이죠.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어떤 출전을 이렇게 봐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수록을 했던 이유는 바로 계리직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하고 그닥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7급과 9급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느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가와 나 풍습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풀어야 되겠죠? 이거 풀고 가면 안 되겠죠? 참고로 제가 그 보기 동그라미 1, 2, 3, 4번 요거는 제가 수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교재에 이제 봐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번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무덤과 널무덤이 유행하였다. 바로 걸렸죠. 이 동무덤과 널무덤은 어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오냐? 분필이. 철기 시대 때의 유물이다라는 거죠. 방주차를 이용하여 옷감을 짜서 입었다. 이른 민무리 토기, 덧무리 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영원 숭배와 조상 숭배가 나타났다. 여기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와 나 풍습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7급 문제입니다. 가, 을력, 정월에 지니는 제철 행사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름을 영고라고 한다. 부영고죠. 부영고. 그래서 이거는 부여고요. 부여.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감에 정하여 형체만 덮이도록 했다가 가죽과 살이 썩으면 뼈를 취하여 곽 가운데 넣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감에 정했다가 가죽 공동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옥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 대군왕은 없고 대대로 음락의 장수가 있었다. 음락의 장수가 있었다. 옥저와 동해에 관한 거죠. 옥저와 동해에 관한 거죠.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가,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배상하게 한다. 12배를 배상, 일책 12법이죠. 12배를 배상한다. 이건 부여죠. 부여니까 이거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나,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서옥제는 고구려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책화라는 풍속. 나, 책화라는 풍속은 또 어디 거예요? 동해 거죠. 그래서 동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것도 역시 7급이네요. 공개 채용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동기 시대. 정교하고 날카로운 간돌검을 사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간돌검이 뭐냐라는 거죠. 간돌검이라는 건 이제 갈았다, 돌멩이 갈았다는 얘기죠. 청동기 시대 때는 돌멩이를 갈았어요. 갈아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있는데 이 간돌검을 사용했던 것은, 그러니까 일반 피지배층들은 청동검을 잘 사용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간돌검, 그러니까 간섭기 위주로 생활도구를 이용했다. 그래서 정답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에 빗살무늬 톡이 신석기고요. 3번에 유적으로는 상원 검문모로 동굴 나왔어요. 동굴 공주석장리, 이 구석기죠. 동굴하면은 구석기. 4번에 주먹도끼, 집게, 돌로 된 사냥도구, 이것도 역시 구석기. 그래서 정답은 1번 될 거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공개채용 9급이에요.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자, 이 사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 의미의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주관적 의미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보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번 사료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 네.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를 판단한다. 이것은 사실을 강조하는 역사죠. 그래서 옳지 않죠. 2번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될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그렇죠? 살펴보는 거. 살펴봐가지고 어떻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하는 작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자, 3번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 그렇죠? 누가 이것을 기록을 했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걸 분석한다. 역시 기록으로서의 역사. 4번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해 본다. 비교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봐가지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하는 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정답 1번. 자, 5번 문제. 가와 나 시기에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당군이 등장하고 BC 2333이죠. 2003이 아니라 여기 약간의 오타가 났어요. 2333. 네. 그 다음에 BC 194 이관 집권하고 그 다음에 왕검성 고조선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예. 그러니까 가는 단군조선이고 그 다음에 나는 위만조선이죠. 그죠? 단군조선. 왕 아래 대부 박사들에게 지식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걸 뭘 하라는 거죠? 옳은 거 골라라. 그 다음에 고조선 이외에 한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나식이죠. 예, 나식이에요. 한나라의 식민지인 창해군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금방 철군을 해버리죠. BC 128년도에 철군을 해버립니다. 나식이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개무역에 이득을 얻었다. 그렇죠? 위만 때 철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 통치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청동기 시절. 그러니까 가가 되겠죠. 가가 됩니다. 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러면 얘와 얘 골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6번 문제.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형이 동북은 좁고 서남은 길어서 천열이 정도나 된다. 북쪽은 음루부여, 남쪽은 예맥과 맞닿아 있다. 중야. 나라가 작아서 큰 나라 틈바구니에서 핍박받다가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중야. 땅은 기름지며 산은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부여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길게 돼 있대요. 그리고 결국 고구려에 복속되었대요. 너무 약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론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시달렸던 그런 국가죠. 굉장히 불쌍한 나라죠. 불쌍한 게 짝이 없어요. 옥저입니다. 옥저.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약해.
옥저. 예, 옥저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옥저. 1번 형사 취소원과 서옥제가 행해졌다. 형사 취소죄. 형이 죽게 됐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형사 취소죄. 그래서 서옥제. 1번은 고구려죠. 고구려고. 2번 보겠습니다.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며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이것이 바로 옥저의 풍습이죠. 옥저. 자, 3번. 철이 많이 생성되어 낭랑, 외 등에 수출됐다. 자, 어떻게 암기 팁. 철은 변한다. 철은 변한다. 그렇죠? 어딥니까? 변환이죠. 변환. 사망 가운데 변환. 자, 4번. 12월에 제철 행사가 열렸으며 1세기 초 왕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영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부여. 그래서 우리가 옥저를 골라줘야 되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7번 볼게요. 7번.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처리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가들은 농사를 짓고 앉아서 먹는 좌식자라고 그러네요. 1만 명이나 된다. 하오가 멀리서 쌀, 곡물, 물고기 조금을 져서 나른다. 하오. 일반적으로 그 호민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어서 부경이라고 부른다. 자,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경이 약탈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빼앗은 것을 이렇게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죠. 이거 어디입니까? 고구려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고구려. 자, 그러면 보기를 읽어줘야 되겠죠. 1.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한다. 우제점법이죠. 이 소발굽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우제점법. 이 우제점법은 보기 1번에 고구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여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처의 좌우에 큰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영성과 사지개를 제사했다.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농업의 신입니다. 농업의 신. 이 농업의 신을 뭘로 봤냐면 별로 봤어요. 별. 그 다음에 사직은 뭡니까? 사직은 농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신이에요. 신. 그래서 종묘사직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금은 폐물로서 후하게 장례를 지낸다.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다. 예, 돌무지무덤 우리가 고구려에서 나타나고 후하게 장례를 지낸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후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고구려의 풍습이고 신랑은 처가 쪽에 머물며 자식이 성장한 다음에야 부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풍습인 대릴사위제 또는 서옥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돼요.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고구려에도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가 혹시 가끔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어떤 그 문제의 그 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 3, 4번은 그 누구도 뭐 논란의 여지를 제시할 수 없을 만큼 고구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보기 1번은 부여도 있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봤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끔 나와요. 사실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1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혹시 나와도 여러분들이 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8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5월에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5월에 10월에 두 번이나 제천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의 풍습이죠? 바로 사만의 풍습이다라는 거죠. 사만의 풍습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명주와 삼배를 자른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자, 보기 1번은 어디예요? 보기 1번은 동해고, 동해. 자, 2번.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 역시 옥저죠. 옥저.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예요? 사만이고요. 그 사만이니까 여기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디예요? 부여입니다. 부여. 정답은 3번. 자, 9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중야 성적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네. 중야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여름에 이제 부패하기 쉬우니까. 근데 중야 장사를 후하게 지냈다. 후하게 지냈대요. 곽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곽은 사용하였으나 관은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체를 모아두는 어떤 그 관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벌이 엄해서 12배를 변상한다. 딱 일책십이법.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을 사용했습니다. 옥갑, 곽.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가고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죠. 고구려. 온 지방 식구들이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곽 속에 넣어서 이거는 옥저와 해당하는 거고 가족 공동묘. 그래서 2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생각할 여지 없이 니은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왕의 장례 같은 경우는 좀 잘 치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옥으로 된 곽에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이게 어디죠? 동해죠. 예예 무천이죠. 동해 예예 무천.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성하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사실 이 시기 때 초기 철기 국가 때에 나오는 게 이 동해 책화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스스로 걸어가다가 남의 부족의 땅을 침범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의가 굉장히 바라요. 예의가 발라요. 동쪽에 예의가 바른다네요. 부족장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모르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그 영토를 침범을 했습니다. 아유 이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닭하고 쌀하고 조금 있는데 이거라도 드세요. 이렇게 이런 걸로 변성하는 거, 그를 책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번 1. 후 up금 삼노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자, up금 삼노, 후 up금 삼노. 이것이 동해 그 다음에 옥저의 부족장들의 명칭들이죠.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국음마다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자, 2번은 사만이죠. 사만입니다. 3번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에 뼈만 추려서 목곽에 안치하였다. 자, 요것은 바로 또 뭡니까? 옥저죠. 옥저. 자, 4번 옥저예요. 복자가 아니에요. 옥자예요. 옥자. 예.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편두라고 하는 건데요. 편두. 이 편두가 가야지방에서 나왔었어요. 가야지방에서 나왔는데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편두. 예, 옛날에 이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쪽 서남아시아 고대 지방에도 이제 편두 풍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편두 풍습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어떤 그 지배층의 특히 지배층 여자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패션, 그 나름대로 어떤 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두. 이 편두는 사만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사만 지역, 특히 마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의 영토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남쪽인 진안이라든가 변안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진안이라든가 변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습이 바로 편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뭘 골라줘야 돼요? 이 동해와 해당하는 걸 골라줘야 되니까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중략.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을 본받아서 술장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8조법에 해당하는 3개 조항이죠. 그래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 1. 상, 대신, 장군, 대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라고 해도 되고요.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으며 연과 대립하였다. 예, 맞죠. 연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의 그 연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신지읍차라고 불리우는 군장들이, 이건 뭐죠? 신지읍차? 사만이죠. 사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축 이름을 따서 마가우가 저가 사출도를 거느렸다. 네, 그럼 사출도를 다스렸다. 어딥니까? 부여죠. 부여. 보기 3번은 부여. 자, 4번.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가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대대로입니다. 제가회의의 의장이 대대로죠. 대대로입니다. 그래서 4번은 고구려고,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12번.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자, 9급에 이 시기에는 반달, 돌칼 등 다양한 간섭기가 사용되었고 민무늬 토기를 비롯한 토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 만들어졌다. 네,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그죠? 청동기. 그러면 1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 신석기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그랬죠. 신석기 혁명. 2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이거 구석기죠. 아마 요게 오타가 났을 거예요. 해설집에. 해설집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해설집에 아마 요게 오타가 났을 겁니다. 12번에. 네, 2번이 이제 그 신석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구석기입니다. 고쳐주시고요. 용호동 유적지에서 불된 자리가 확인되었다. 자, 요 3번이 용호동 유적이 중기에서 후기 구석기에 해당합니다. 구석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목을 길게 단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 목을 길게 단 미송리식 토기.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청동기 시대 때의 유적인데, 대표적인 그 토기인데, 여러분들이 미송리식 토기는 또한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 3가지, 북방식 고인돌과 그 다음에 비파형 동공과 미송리식 토기였다. 그래서 청동기죠. 청동기.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3번. 밑주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 보여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민의는 백성이죠. 토착하여 곡식을 심고 누이 죽여 뽕나무를 가꿀 줄 알며 면포를 만든다. 각기 장수가 있어 큰 세력을 지닌 이는 스스로 신지라고 하고, 신지, 그 다음은 읍차, 신지, 읍차, 신지, 읍차. 어딥니까? 사만이죠. 자, 사만. 보기 1번.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 배상을 한다. 일책 12법. 보기 1번은 어디죠? 부여. 자, 2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네, 역시 고구려죠. 자, 3번. 특산물인 당군, 과하마, 반어피. 이거 뭡니까? 동해죠. 네. 4번. 파종한 5월과 추수한 10월에 제철 행사죠. 네, 제철 행사. 제사 지낸다. 이거 어디입니까? 사만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어려운 거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은 강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승배찌르게 나왔습니다. 승배찌르게. 승배가 뭐죠? 이게 자루죠, 자루.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요 부분을 우리가 승배라고 한다고 그랬죠. 승배찌르게.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습니다.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청동기고요. 승배찌르개는 주로
후기, 구석기 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거 14번. 붉은 간톡이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한다.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은 언제예요? 청동기죠. 청동기. 그럼 붉은 간톡이도 역시 청동기입니다. 간톡이, 이게 붉은 간톡이. 제가 붉은 간톡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달돌칼. 반달돌칼.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달돌칼을 사용했던 건 언제예요? 청동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농사 짓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신석기죠. 그래서 시대가 맞질 않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눌러찍기 무늬 토기, 가락바퀴와 뼈 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가락바퀴와 눌러찍기 무늬 토기. 그러니까 토기의 이름이 약간 좀 세련된다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청동기로 가면 되고요. 토기의 이름이 약간 좀 원초적이다 라고 보시면 어디로 가면 돼요? 신석기 시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둘 다 신석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 3번. 자, 15번.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나라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백성들은 노래하며 유의를 지킨다. 큰 창고는 없고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이를 부경이란다.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 풀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공무원 시험 뭐 9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계리직 또 뭐 경찰직 뭐 지방 뭐 행정직 뭐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구려. 그렇죠? 자,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5번 문제. 그러면 1번.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혼인제도. 이게 형사취수제죠. 형사취수제. 그래서 1번 고구려. 형사취수제는 부여에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2번.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다. 자, 2번도 역시 어디입니까? 고구려. 3번.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하면 책화라고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성하겠다. 이거 동해죠? 예, 동해. 동해 골라주시면 안 되고요. 4번. 3세기 중엽에 중국 세력의 침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였다. 자, 이게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약간의 그 해설의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3세기 중엽에 중국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이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3세기 중엽에. 동천왕 때에 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서한평을 공격하고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위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수도 환도성이 함락이 된다라는 거죠. 환도성. 그렇다면 또 이 환도성은 또 뭘까요? 환도성. 원래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 있었어요? 국내성이 있었죠. 이 국내성 부근에 국내성이 이렇게 있으면 국내성 부근에 이렇게 수도를 방어하는 또 성이 있어요. 이것을 환도성이라고 합니다. 환도성. 그 다음에 또 이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셔야 하는 건 4세기 중반에 또 수도가 함락이 되죠. 4세기 중반에 언제? 고국 원왕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현, 선비족이 세운 전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국 원왕 때 수도가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이 수도에 있었던 고국 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묘가 파헤쳐져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제 납치를 당하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5만 명의 고구려 백성들이 볼모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이 싹싹 빌어가지고 이 왕후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받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약간의 오타가 나는 부분인데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거를 고구원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구원왕은 4세기로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해설집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살짝 적어주세요. 3세기 동천왕 때 위의 침략으로 환도성이 함락이 되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러면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거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혹시 이런 거를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기 바라요. 16번 기역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기역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였는데 대부인 얘가 간하여 중지하였다. 그래서 연나라가 지가 주나라가 이제 원래 은주시잖아요. 은주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이. 근데 주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약해지니까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거죠.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는 제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제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그래서 뭐 연나라 네가 왕이야 나도 왕이야 그러면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때 대부인 얘가 얘기해가지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중지했다라는 겁니다. 기역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고조선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16번 고조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번 전 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것이 이제 342년 고구려의 고구 원왕 때 방금 전 문제에서 나타난 거고요. 2번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예예 무천 동해죠 동해. 그 다음에 박석 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이건 신라고요. 그 다음에 4번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조선에 해당하는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풍속에 행해진 나라의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문화의 순으로 옳은 것은 7급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시체를 감에 정했다가 썩은 뒤에 다시 뼈만 줄여서 큰 목각에 넣는다. 가족들의 시신도 모두 여기 합장했으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목각 옆에 두었다. 아이고 죽은 사람의 모습을 아유 무서워. 자 이거 어디입니까? 가족 공동묘 옥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시험 문제가 재밌어요. 이 옥저에 해당하는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즉 옥저의 영토 그 부근에 있는 유적지를 고르란 얘기죠. 그래서 1번 창녕비 네 창녕비는 어디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죠. 경상도 가야를 완전히 복속을 하고 누가? 진흥왕이. 그러니까 1번 고르면 안 되겠고요. 황초령비는 한경남도 장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북쪽 지역을 쭉 올라가 가지고 진흥왕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 있는 그런 진흥왕 순수비의 하나죠.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황초령비하고 마운령비가 있습니다. 사택지적비는 뭐예요? 사택지적이 자기가 이렇게 쓴 인생의 덧없음 이런 것을 이렇게 쓴 비석이잖아요.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부여에 있죠. 부여. 백제의 유물이죠. 자,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이건 이제 장수왕이 남하를 하게 되면서 남한강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세운 비석이죠. 그래서 이건 충주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거 고르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황초령비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 그곳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줄 만하였다. 이에 환인은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고 가서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삼국유사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1번 볼게요. 신화의 내용이 고기에 수록되어 있었다. 지금 요 내용이 어디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고기는 뭐냐? 고기 옛고자에다가 기록기자죠. 이게 중국의 문헌이에요. 중국의 문헌. 그러면 이 중국의 문헌을 삼국유사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국의 고기에 있는 것을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골라주시면 안 돼요. 아주 미묘한 그런 문제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고조선이 중국의 제와 교육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제나라, 중국의 제나라. 역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의 제국 중에 하나죠. 제나라와 교육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제와 교육을 했음을 알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서가 바로 뭐냐면 관자라는 문서예요. 제나라의 관자라는 거예요. 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서 보시게 되면은 그 제나라 관자와 관련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와 교육했음을 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맞는 얘기죠. 3번 당군이 중국의 요가 제위하던 시기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최초의 나라, 우리가 요 나라로 보죠. 요 나라. 예, 요가 제위하던 시기. 그래서 은나라, 주나라. 그러니까 은나라하고 거의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나라가 아니라 은나라하고 거의 같이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여고동시라고 불러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고동시. 옛날, 중국의 옛날하고 시대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옛날하고 누가? 고조선이. 자, 그 다음에 4번 환웅이 운사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환웅이. 네,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와 교육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신화에서는 제와 교육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에 나와 있다? 네, 제나라의 관자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BC 7세기 전에. 그래서 신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맞는 얘기이긴 한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네, 이거 봐주셔야 되겠죠? 우리나라 철기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기시대. 1.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출토된 붓을 통해 문자의 사용을 짐작할 수 있다. 네, 문자의 사용. 우리가 철기시대죠. 명도전과 같은 화폐의 발견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 네, 철기시대고요. 3번 무기를 비롯하여 농기구까지 철로 제작되었다. 네, 철기시대죠. 미송리식토기, 미무리토기. 이거는 뭐 아까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사례에 미추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시대 사람들은 시족별로 대략 20-30명씩 무리를 이루어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을 행하며 시족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족별로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도구와 기술이 떨어져서 공동으로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였고 채집 생활도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자, 마을 주위에 토성이나 목책, 그러니까 이렇게 담벼락인데 이제 뭘로 하는 겁니까? 담인데 이 나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담, 도랑 등으로 애워쌌다. 방위를 위해서. 이게 청동기에서 철기시대 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집 근처에 텃밭을 이용한 잡곡을 재배했다. 그렇죠? 주로 이제 뭐 조, 피, 수수 이런 거였죠.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부여의 송국리, 그 다음에 고령의 장길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때고요.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기원과 연결시켜 숭배하였다. 이것이 토테미즘이죠. 그래서 이건 신석기 시대 때의 원시신앙. 그래서 니은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틀집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그 다음에 또 20문제 40번까지 또 힘차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